73세 추석을 홀로 보내는 어머니에게 찾아온 50년 전 첫사랑. 해시태그 1. 프롤로그 정막으로 가득 찬 명절. 9월이 되니 바람끝이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여름 내 시끄럽던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그 자리를 귀뚜라미 소리가 채우기 시작했죠.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73살 박순자 어르신은 이른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만큼은 자식들이, 손주 녀석들이 북적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어르신은 넓은 부엌에서 홀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지글지글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며 동태전과 호박전이 노릇하게 익어갔고, 옆에서는 탕국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뭉근하게 끓고 있었죠. 어젯밤부터 불려 정성껏 다듬은 고사리와 도라지, 시금치 나물도 맛깔스럽게 무쳐졌습니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딸이 노래를 부르던 잡채까지. 어르신의 거친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문득 10여 년 전에 어느 추석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마지막 명절이었죠. 그때는 이 좁은 부엌이 며느리와 딸 그리고 어르신까지 세 여자가 부딪히며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과 아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껄껄 웃었고, 어린 손주 녀석들은 자기들끼리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전쟁을 치렀죠. 시끄럽고 정신없었지만 그립고 또 그리운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하던 그 손주 녀석이 이제는 대학생이 되었으니 세월이 참 무심했습니다. 어르신은 허리를 펴며 텅 빈 거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었습니다. 따스해야 할 명절의 집은 싸늘한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르신의 낡은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처가에 일이 있어서 이번 추석은 건너뛰어야 할 것 같아요. 용돈 좀 붙여드릴게요. 곧이어 딸에게서도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엄마, 미안. 애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나네. 명절 지나고 한번 갈게. 어르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용돈 몇 푼이면, 그리고 명절 지나고 들르겠다는 빈말이면 이 모든 정성과 기다림을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서운함보다 더 큰 허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주책이지 오지도 않을 자식들 기다리며 이 많은 음식을 다 뭐한담. 그렇게 한참을 넋놓고 있던 어르신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자개장. 그 깊숙한 곳, 빛바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 묵은 나무 냄새와 함께 잊었던 기억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상자 안에는 노랗게 변색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 훤칠한 청년, 바로 어르신의 첫사랑 김진우였습니다. 그는 옆집에 살던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꿈 많고 다정했던 청년이었죠. 순자 씨, 나중에 꼭 성공해서 저 코스모스 길에 근사한 집 짓고 거기서 같이 삽시다. 가을이면 강둑에 핀 코스모스를 한 알음 꺾어다 주며 수줍게 말하던 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그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은 어느 날 밤 온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면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원망도 했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들었죠. 잘 살고는 있으려나. 사진을 가만히 쓸어보던 어르신은 문득 그와 함께 걷던 강둑길이 미치도록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애써 외면했던 그곳. 어르신은 홀린 듯 집을 나섰습니다. 해시태그 2. 50년 만에 운명적 재회. 강둑으로 향하는 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을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코스모스는 50년 전 그날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한들거리는 꽃들 사이를 천천히 걷고 있자니 잊었던 젊은 날의 설렘과 아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넋놓고 걷던 어르신은 저만치 앞에서 강물을 바라보는 한 노신사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트렌치코트, 멋스러운 중절모.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죠. 왠지 모를 익숙함에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 노신사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순간 어르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깊었지만 선한 눈매와 오뚝한 콧날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르신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건넨 것은 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느리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순자 씨 맞소? 떨리는 목소리.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귓가에 박히는 그 음성에 어르신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이 사람, 꿈에서도 그리던 첫사랑 김진우였습니다. 근처 찻집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한동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에 새겨진 세월을 읽어낼 뿐이었죠.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진우 씨였습니다. 미안하오. 말도 없이 떠나서 정말 미안했소. 그는 지난 50년의 세월을 천천히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도망치듯 서울로 가야 했던 일. 순자 씨에게 편지 한 통 보낼 여유도 없이 공사판을 전전해야 했던 젊은 날. 그리고 늦깎이로 공부해 작은 건설회사를 차리고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지금의 나이가 되었다는 이야기.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첫사랑의 추억이 있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현재까지의 이야기.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소. 성공하면 꼭 다시 돌아와 약속을 지키고 싶었는데 너무 늦어버렸지. 그의 이야기에 어르신의 마음도 눈 녹듯 스르르 풀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잃어버렸던 시간을 다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3. 다시 피어나는 인생의 봄날. 그날 이후 진우 씨는 매일같이 어르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두 사람은 금세 5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진우 씨는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하게 하고 어르신은 그런 그가 고마우면서도 쑥스러워 자꾸만 손을 뿌리쳤죠. 시장의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그들의 시선조차 두 사람에게는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진우 씨가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밥을 차려주기만 했지 받아본 적은 손에 꼽는 어르신은 그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 앞에서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알아주었죠. 그렇게 어르신의 텅 빈 집은 다시 사람의 온기와 웃음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기댈 곳 없이 살아온 순자 어르신에게 그의 존재는 고단했던 삶에 대한 뒤늦고도 완벽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시기하는 그림자가 어느새 두 사람의 등 뒤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4. 추악한 탐욕이 드러나다. 명절이 지난 어느 주말, 갑자기 아들 내외와 딸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명절에 찾아뵙지 못한 미안함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경우예요? 아들이 대뜸 소리쳤고 딸은 팔짱을 낀 채 진우 씨를 노려봤습니다. 어쩐지 이번 추석엔 조용하시더라니. 동네 사람들 소문 다 났어요. 웬 늙은 남자를 집에 들여서 살림을 차렸다고.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저 사람 사기꾼이죠? 며느리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얘들아,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이분은 내 오랜 친구시다. 친구? 아, 어머니, 순진한 소리 마세요. 저 영감이 어머니 재산 보고 접근한 거잖아요. 이 집이랑 땅 다 노리고 온 거라고요. 당장 내보내세요. 아들의 입에서 재산이라는 말이 나오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결국 그거였습니다. 명절엔 코빼기도 안 비치던 것들이 달려온 이유.
서러움과 분노에 순자 어르신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진우 씨가 어르신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섰습니다. 자네들 말이 좀 심하군. 내가 누군지 궁금한가? 진우 씨는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아들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명함을 집어든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재산. 허허, 자네들이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 나는 이미 가지고 있네. 내가 탐나는 건 돈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야. 자네들이 평생 외롭게 만들었던 당신들 어머니. 진우 씨의 말에 자식들은 잠시 입을 닫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딸이 다시 악을 썼습니다. 그래서요? 그렇다고 늙으신 어머니를 홀려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게 아니라고 누가 믿어요? 그때였습니다. 평생 자식들 앞에서 큰 소리 한번 못 내시던 순자 어르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나가라. 네, 어머니. 다들 내 집에서 나가. 너희한테 물려주려고 지키고 있던 이 집도 저 땅도 이제 다 내 거야. 내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 거다. 어르신은 자개장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마당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건 너희 아빠 목숨값이다. 평생 공사판에서 일하다 병 얻어 죽고 받은 퇴직금. 너희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도 혹시나 무슨 일 있을까봐 손도 안 대고 모아둔 돈이야. 어르신은 아들을 그리고 딸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놈 대학 등록금 없어서 내 아비가 쓰러져 가면서도 막노동을 했고 그때 내가 내 결혼 반지 팔아서 내 등록금 댔다. 너는 시집 갈 때 이불 한 채라도 더 좋은 거 해주려고 내가 밤새 남의 집 바느질했던 거 기억이나 하니? 그런 너희들이 이제 와서 내 재산을 탐내. 내 인생에 대해 훈계를 해. 이 통장에 든 돈으로 너희랑 나 인연 끊는 값 치르자. 그리고 똑똑히 들어. 이 사람은 너희들이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다.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할 내 사람이다. 이제 명절에도 오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마라. 너희 같은 자식들 없는 셈 치련다. 어머니의 단호한 절규에 자식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해시태그 5. 에필로그 인생의 가을에 찾아온 진짜 봄날. 그날 이후 자식들의 발길은 정말로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집은 더 이상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늦가을 동네 어르신 몇 분만 모시고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순자 어르신의 얼굴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수줍고도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어느 맑은 9월의 오후, 두 사람은 추억이 담긴 강둑을 다시 찾았습니다. 진우 씨는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 내가 50년 동안 못 해준 거 지금부터 다 해줄 테니 우리 이제 행복하게만 삽시다. 좋은 곳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합시다. 진우 씨의 손을 꼭 잡은 순자 어르신은 한들거리는 코스모스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50년 전 20살 처녀의 미소 같았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찾아온 기적 같은 봄날. 삶은 때로 가장 눈부신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고단했던 삶의 끝에서 비로소 자신의 행복을 찾은 어르신처럼 말이죠.